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치부의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선 시작하면서 뭐 정치부 기자들도 뭐 하루하루 정신이 없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특히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이제 뭐 공약 챙기고 정책 챙기고 이제 본인 맡은 후보들 따라다니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그 사이에 내적 친밀감도 또 형성이 돼서 후보가 네. 떨어지면 또 자기 일처럼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왜 내가 맡은 후보들만 계속 떨어지냐, 이렇게 뭐 내가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기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럼 뭐 나경원 후보 취재하다가 홍준표 후보 취재하고 뭐 김문수 후보 그런 취재하고 경우가 있는 그런 거죠. 경우도 네. 있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뭐 대선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편하겠어요?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취재 경쟁이 되게 뜨거워서 네네. 또 치열하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월 3일까지 고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초고속 결론입니다. 네, 초고속 결론. 대법원이 초고속으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내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지 9일 만에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진행된 거거든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뒤집혔었죠. 네, 2심 결과가 나올 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선 전 추가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 예상이 깨진 겁니다. 원래 전원합의체로 가면 뭐 6개월이 걸린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네. 상당히 빠른 진행인데 이렇게 초고속 결론을 내린 대법원의 어떤 배경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1심은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일 훨씬 전에 선고하기로 결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일이 이제 5월 10일과 12일이거든요. 네. 후보 등록일 직전이나 등록 후에 판결을 선고하면 진보 진영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정치적 논란을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전망해 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죄 확정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이제 완전히 털어내고 대선 리스크에 이제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파기 환송인데요. 상고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무죄를 새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이제 심리 미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데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 내려질 경우 이 후보의 유무죄는 즉시 이제 확정되지는 않지만 재심리 과정에서 이제 다시 유죄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치적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파기환송 없이 스스로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만 있죠. 네, 이제 주진우 법률위원장,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 이제 파기 재판 얘기를 먼저 꺼냈었는데요. 네.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죄 취지로 당선 무효형의 파기 재판을 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일단 극히 드물고 파기 재판이 주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유죄 취지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김 기자가 뭐 국민의힘을 직접 취재하니까 네.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릴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국힘에 좀 있긴 있나요?
이제 처음에 파기자판 네. 나왔을 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파기자판을 파기 환송을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데 이제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찬탄 대 반탄 어게인입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이 최종 경선에 진출할 후보 2명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전에 진출했고요.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명씩 살아남아서 이제 끝장승부를 보게 됐습니다. 2차 경선에 이어서 최종 경선도 찬탄 대 반탄의 대결이 됐는데 2차 경선 때부터 적용된 이런 당원 투표 당심 50%가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차 경선부터 당원 투표가 반영됐잖아요. 네. 정치권 관계자가 이런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탄핵에 반대했던 당심과 이제 탄핵 찬성 비율이 높은 국민 여론이 그대로 반영돼서 한 명씩 뽑힌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두 후보는 탄핵 찬반에서 대척점에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사과 요구를 혼자 거절해 주목받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도록 의원들을 독려하고 국회 탄핵소추안에도 찬성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효과도 있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일찌감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원들의 표심이 좀 김 전 장관한테 쏠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 채널A에서 진행됐던 그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뭐 전과 6법 얘기가 나오지 않나 뭐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이번에도 좀 그런 신경전 계속 펼쳐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양측은 맞수 토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토론에서 탄핵 정국의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 전 대표에 있다라고까지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동생이라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한 전 대표는 어떻게 탄핵에 앞장설 수 있느냐 이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장관과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전 장관의 전과 숫자가 더 많지 않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열리는 경선 막판까지 탄핵 찬반을 두고 재차 대립할 걸로 전망됩니다. 당시 두 분이 이제 그 토론 벌였을 때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가 좀 깐족된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뭐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는 이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깐족 대결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때 깐족 단어를 많이 썼는데 김문수 전 장관과는 좀 그거보다는 좀 진중한 대화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당했다 뭐 그런 평가도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네네. 어제 끝나고 이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지난번에 좀 토론 잘 못하시지 않으셨냐, 네. 좀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원래 좀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더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또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경선에 통과한 두 분보다 어제 좀 탈락하신 분이 조금 화제가 됐어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에 이어서 탈당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2차 경선 직후 30년 정들었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 이러면서 탈당 의사를 밝힌 건데요. 홍 전 시장은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거 사무실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겠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이런데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뭐 경선 과정에 아쉬움을 토로한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뭐 탈당 기회를 엿보다 이번에 적기에 탈당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진짜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홍 전 시장이 이번 선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가장 먼저 캠프 조직을 구성하고 의원들 지지도 꽤 많이 얻은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기자들도 홍 전 시장이 준비가 가장 많이 돼 있다. 뭐 네. 공약도 그렇고 이제 캠프의 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캠프들은 뭐 그날 일정들을 막 내놨다가 수정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홍 전 시장은 일주일치 일정을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기자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겠네요. 아무래도 좀 준비가 잘 돼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만큼 또 홍 전 시장 캠프에서도 기대감이 컸는데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좀 실망감이 있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가 있긴 했는데 홍 전 시장 캠프에 근데 또 반대로 다수의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뭐 당내에서는 뭐 김문수 전 장관하고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하고 이름을 합쳐서 의지문덕 프로젝트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뭐 당 분위기에 아쉬움이나 환멸을 느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 전 시장의 은퇴를 좀 만료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 전 장관은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직후 편지 형식으로 은퇴를 만료하는 글을 공개했는데요.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 달라. 지금은 아니다.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다. 당원도 국민도 아직 홍준표를 믿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홍 전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좀 만들어주세요입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뭐 대통령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나온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정대철 회장이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회동할 예정인데요. 권 비대위원장이 통화해서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을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한 뒤 입당해 이제 마지막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 뭐 이런 뜻이 아니냐 뭐 해석이 나왔는데요. 정 회장은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만 권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지도부가 마치 한덕수 대행에게 기대는 것처럼 좀 비춰지는 그런 에피소드여서 조금 논란이 있겠습니다. 단일화 이야기가 점점 이제 구체화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먼저 경선에 참여하지 않던 외부 인사와 경선을 거친 당 후보가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지도부는 단일화 여부는 최종 후보가 정하는 것 이렇게 계속 선을 긋고 있었거든요. 월권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인데요. 당 지도부가 단일화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 큰 집이란 표현으로 단일화를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또 추대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정당 후보자 추천 땐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와 충돌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거 관리를 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리를 내놓고 나오는 게 맞냐, 공정성 논란 이외에도 이런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대행 출마는 사실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예요. 그 총리실의 3실장이 사퇴를 하고 캠프가 꾸려지는 모습들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한권한 대행은 1일 사퇴하고 다음날 2일 출마 선언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미국 관세 문제나 대외 현안을 매듭 짓고 사퇴 수순을 밟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최측근인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과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고요.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등도 출마 선언 직후에 캠프에 합류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써부터 세불리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홍준표, 나경원 캠프에 있던 분들이 합류하기도 하고 한덕수 후보 사무실이 나경원 후보가 쓰던 사무실이라던데요. 네, 한권한 대행 측이 캠프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 물밑 접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이제 시청에 복귀하지 못한 정무직 인력
중에 뭐 일부가 지원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쪽에서 한 권한대행을 전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또 돌았거든요. 한 권한대행 측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경선 때 사용하던 그 여의도에 맨하탄 21 빌딩이 있는데 그 네. 사무실을 좀 이어받아서 이제 캠프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면 또다시 최성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뭐 국정 공백 논란은 좀 빚어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심판이 경기를 뛴다 이런 비판이 나올 것 같고요. 총리실 참모진의 이제 줄사태로 국정 부담이 좀 키운다 이런 우려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걸로 전망되는데요. 기재부에는 아무래도 민정이나 정무 기능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나 지적들도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출마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관건 선거 획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한덕수 대행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뭐 먼저 입당을 하냐, 나중에 입당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단일화를 할 건지 아니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에 추후 입당할 건지에 대해서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건지도 쟁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이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 정몽준식 단일화 방식을 좀 제안한 상태고요. 후보끼리 담판을 통해 단일화를 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단일화 토론을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경선 기간에는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펼쳤던 한동훈 후보 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원샷 경선 방식에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밖에 계신 분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한 전 대표는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한 전 대표 캠프 쪽에 좀 취재를 해보면요. 좀 그 안에서도 의견 좀 나뉘긴 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당원 투표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한덕수 단일화를 좀 열어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오히려 한덕수 단일화를 하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 정부와 좀 오버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한 전 대표 입장 쪽은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계속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정치부 김성모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